검도장 대 독서실. 이 백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두 군데 잘못된 만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전북 전주의 한 건물인데 4층에 독서실이 먼저 있었습니다. 근데 3층에 검도장이 들어오게 됩니다. 안타깝죠? 이 층간소음 문제가 생겨서 세상에. 결국엔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독서실 측은 기합과 구령처럼 이 검도장 소음과 발로 쿵쿵대는 세상에. 진동 때문에 고객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영업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반면 검도장 측은 들어올 때 추가 비용까지 들여서 방음 공사를 했는데 소음과 진동 문제가 있는 건 건물 구조 문제지 독서실 사장이 자꾸 찾아와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는 상황입니다. 이 자막 때문이에요. 자막 때문이에요. 지금 들어와 넘었어, 지금. 버렸다. 4,200명입니다. 10개. 잘 됐어요. 일단 네. 이 본론에 집중하시죠. 네. 근데 세상에 4층이 독서실이고 스터디 카페, 3층이 아이고 이거 상상이 안 가요. 저 독서실 자주 다녔었고요. 예. 조용하잖아요. 예. 검도장은 이게 돼야 됩니다. 깜짝이야. 이게 되는데 이게 같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조금 이 독서실 쪽이 먼저 와 있었고요. 박 변호사님 네. 잠깐만요. 그만 좀 들어오세요, 좀 이제. 예. 너무 많이 들어요. 5,000명 들어왔어요.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좀 시끄러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검도장에서는 그럴 줄 알고 방음 인테리어를 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인테리어 실시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 이후에 독서실 원장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서 다 방음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. 아니 그렇게 잘 원만히 해결되는 것 같더니 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죠? 네, 검도장 관장의 입장으로만 좀 설명을 해보면 예. 이게 이제 첫날부터 수업이 시작된 날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검도장 학생들한테 첫 수업을 하자마자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셔갖고 올라간 건가요? 네. 이거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소음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. 그 후에 이제 시대 때도 없이 와가지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라고 소리치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.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육을 하냐. 뭐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하고 영상도 찍고 문 앞에도 서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검도 수업을 할 수 없게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정에서 관장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결국 그렇게 검도장 관장이 독서실 주인을 고소까지 하게 됐군요. 사실 두 사람의 입장이 지금 CCTV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. 예, 스틸 컷이. 예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리두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사실상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로 저 검도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 그 소리는 조금 더 커졌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위에 있는 독서실이 내려오다 보니까 관장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독서실 사장이 먼저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을 넘는 수준의 정숙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신고를 했는데 뭐 독서실 주인의 입장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니 층간소음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계란판 모양의 스펀지를 천장 한 면에 붙이는 정도의 방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사실 있으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건물이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?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밑에 지하에 뭔가 하면 지하에 색소폰 부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1층이 계시는 분들이 그냥 가정집이에요. 그럼 밑에 저녁에 색소폰 부는 사람이 10시, 11시에 색소폰 불면 위에서 분명히 잠을 못 자서 지금까지 지하 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전 집주인이 분명히 위에 독서실에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 검도라면 분명히 변호사님 말처럼 아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름이면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. 창문 다 열어놓고 검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땀이 장난이 아니게 나오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선하게 잘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제가 한 이벤트 한 다음에는 우리 건물주 승재현 위원께서 또 사비로 이벤트를 이어가실 거고요. 5,000명 오면 저도 10개 쏘도록 하겠습니다. 5,000명이 넘었어요. 이미 넘었습니다. 그럼 6,000명 오면 10개 쏘겠습니다. 저도 밑에 자막 좀 해주세요. 승재현 위원 6,000명 넘으면
꼭 아, 오늘 방송 왜 이러죠, 이거? 왜 이래? 알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일단, 지금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방송 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. 지금 다 지금. 네. 자, 다시, 네, 네. 예. 이 검도장 관장이 접근 금지 계속 찾아와서 그렇죠. 항의를 하니까. 근데 이런 걸로도 그게. 가능은 합니다. 예. 업무 방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. 또 관장 입장에서는 독서실 원장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업무 방해 또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. 다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법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 의원이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. 건물주 입장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은 제대로 소음이나 이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 독서실 자체에서 소음이 자꾸 들리니까 독서실 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있긴 좀 어렵다고 봐가지고 독서실 원장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백 기자,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지속됐죠? 근데?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예.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나쁜 말이 오가면은 절대 잊혀지지 않기 맞아요. 마련인데요. 이 검도장 관장은 독서실 사장이 한글을 못 읽느냐, 실력이 없으니까 소리가 난다. 꼴값 떨지 말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뭐 하지만, 꼴값 떨지 말라고.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뒤에 이 관장이 사장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. 예, 독서실 사장은 또 검도관 관장이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욕 혐의로 독서실 사장을 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. 승 의원님, 이거 네. 진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? 이것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쪽이 나가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부분. 학생이 공부하는 장소에 떠들면 안 돼요. 저도 공부해봤는데 그게 불특정한 음성이잖아요. 얏! 그거 10초 후에 또 얏! 그냥 땅땅. 이건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.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숙이 요구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운동에 매몰이 되면 당연히 기합 소리가 나오고 당연히 거기에 발 구르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검도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하고 단견적인 생각인데 왜 그 건물주가 이런 형태로 세입자를 받았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많은 누리꾼들이 이 기사에 왜 그거 서로 상극인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이 난리를 태권도장, 편냐했는데 검도장 같이 가도 됩니다. 예. 독서실 고시원 같이 가도 됩니다. 예. 건물주 좀 잘하십시오. 예. 자,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 건물이 해당 층마다 주인이 달랐대요. 구분 소유구나. 그러니까 이게 좀 애초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.